사이다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내 남편과 바람 피우면서 다른 남자와 결혼까지 한 상간녀. 상간녀 소송하니 내 아이를 상대로 협박까지 해대는 천하의 못된 상간녀. 변호사 비용을 물라고 하길래 상간녀 남편 앞에서 던져주려 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2016년도 남편에게 처음 상간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이혼을 생각했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이혼이라는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상간녀 존재를 알게 된 건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와서는 그날 상간녀와 무엇을 했는지 주절주절 술주정을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처음에는 가명으로 저장된 상간녀에게 전화해서 화를 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당시에는 미혼이었고 남편과는 14살 차이가 나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상간녀와 정리한 줄을 알았는데 둘은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상간녀에게 행패를 부릴 생각은 없었고 다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둘의 관계만 끊어지기를 바라며 충고를 하려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한간 점심시간에 맞춰 13층 상간녀가 일하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상간녀에게 제 신분을 밝히자마자 상간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 2인도 저에게 소리를 치며 녹음하겠다고 핸드폰을 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둘도 상간녀의 불륜하는 현장에 같이 놀러 다니던 동료였습니다. 경찰이 왔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지만 제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상간녀에게 따로 조용히 할 말은 하고 가려고 따로 작은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행동이 상간녀에게는 만만히 보였나 봅니다. 어리석게 제가 이 가정을 깰 수 없는 약점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고 상간녀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정상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 가정 같지만 평생 내가 돌봐야 할 아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상간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깨지면 안 된다.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네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행동이고 내 나이쯤 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며 진심으로 상간녀에게 충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와서 온갖 집기류를 부수었습니다. 상간녀를 찾아 직장에 찾아간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큰아이가 놀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에 찾아왔지만 부부간 물건 부수는 것은 공동 소유의 물건을 부순 것이라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남편이 제 핸드폰을 집어 던져 부순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것으로 남편을 신고하라고 하며 신고 접수를 경찰이 직접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연락이 와서 남편을 폭력으로 접수해야 하니 저보고 직접 경찰에 나와서 접수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바보 같게도 저는 오히려 경찰관이 접수해간 사건을 취소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때 상담해준 경찰관님이 남편 버릇을 고치려면 사건화해야 한다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오히려 만만하게 보여 평생 이러고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때 제가 제발 사건화하지 말아달라며 사건을 종료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어찌되었든 후폭풍이 지나가니 남편과 상간녀가 정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둘은 더 치밀하게 저를 속이며 만남을 이어갔고 급기야 차 안에서 그 행위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불륜관계 증거가 확보되자마자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도 뒤도 보지 않고 기차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띄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그날 바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무단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상간녀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역으로 저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1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고, 남편이 신청한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제기할 수 없는 법리대로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둘은 다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정신적인 힘들었던 것들이 법으로 인정되고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못한 그들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와의 법정 소송은 승리를 했지만 이 소송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제 몫이네요. 상간녀 위자료는 당연히 가출한 남편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으로 지급이 되었고, 또한 상간녀 소송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으로 1,500만 원 정도의 선임비도 남편의 통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생활비를 끊고 나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간녀 소송에서 승리했지만 어차피 위자료도 변호사 선임비까지 모두 결국은 결혼 후 10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통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상간녀 똥이나 닦아주려고 모은 돈이 아닌데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딱 지금 같네요. 상간녀는 항소까지 했지만 모두 다 패하자 저를 상대로 접근 금지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소송 취지는 제가 상간녀를 협박하고 괴롭힌다고 하네요. 어이없죠. 그 긴 시간 동안 상간녀에게 처음 전화통화 한 번 하고 한 번 찾아간 것이 다인데 마치 제가 무슨 악질처럼 본인을 괴롭힌다는 건지. 상간녀의 허위 소송에 당연히 판사님들은 기각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접근 금지 소송까지 본인 뜻대로 되지 않자 남자친구를 시켜 저를 협박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상간녀 남편이라며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저의 아이들을 해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전화하기에 녹취를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경찰 조사하고 보니 상간녀의 남편이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하네요. 상간녀가 이쁜 외모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자들한테는 이쁜가 봅니다. 14살 많은 정신 나간 호구 유부남에 결혼한 남편도 있고 이런 형사 범죄를 저질러주는 남자친구도 있네요. 결혼한 남편은 상간녀가 사는 신혼집으로 추측해보면 공무원 신분인 듯 합니다. 상간녀가 능력자예요. 상간녀의 남자친구로 밝혀진 그 남자는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제가 처음 전화한 것과 두 번째 찾아간 것으로 저를 협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제 남편의 도움으로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시 선임한 변호사가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 친구네요. 협박은 예상했던 대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명예훼손은 찾아가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나 봐요. 기소 유예로 불기소 처분되었어요. 상간녀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기각으로 결정되었고요. 상간녀의 존재를 알았던 것은 2016년도부터이고 상간녀 소송을 시작한 해가 2018년 2월이네요. 상간녀 존재를 알았을 때에는 저만의 지옥이었는데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는 저희 집 전체가 지옥입니다. 남편은 상간녀 소송 시작하자마자 경제적 지원을 모두 끊고 결혼 생활 동안 모아둔 모든 예금, 적금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가출 후 1년간은 경제적 지원이 없었고 지금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받고 판결문을 통해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과의 왕래를 끊어서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 속에서 저와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졸업식, 입학식도 생일 및 모든 기념일을 아빠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대담하게도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는 중인 2018년 여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현재 신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불륜남과 같은 직장에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남과 긴 시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 발각되어 소송을 당했어도 위자료도 불륜남이 내주고 계속되는 변호사 선임도 불륜남이 해주고 그렇게 보호를 받으며 상간녀는 살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에서는 판사님께 더 이상 불륜남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지만 수백만 원도 아닌 수천만 원을 불륜남의 통장에서 꺼내 쓰고 또한 위자료까지 불륜남 것을 사용하기에 법으로 막을 수는 없나 소송했지만 제 소송은 이번에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소송에 참여한 조종관님께서도 저에게 말씀하시길 분명 피해를 본 것은 인정하나 법적으로 상간녀를 처분할 방법은 없다고 하시네요. 법으로 판결받지는 못했지만 판사님도 조정관님도 상간녀의 악행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각되고 보니 상간녀가 저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네요. 변호사 선임비가 고액이라 저는 처음 상간녀 소송 이후에는 전부 제가 혼자 나홀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간녀가 신청해서 기각된 소송에는 제가 상간녀에게 청구할 변호사 비용은 없네요.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본인 돈으로 선임한 것도 아니면서 이번 소송에서 제가 기각당하자 저에게 변호사 비용 청구를 합니다. 줘야겠죠. 주려고요. 직접 상간녀 면상 보며 상간녀 사는 집 앞에 가서 남편 앞에서 주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뉴스에서 간통죄가 사라진 것을 보았을 때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고 간통죄가 사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것이네요. 예전이라면 상간녀와 유책 배우자를 유치장이라도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돈으로 밀고 들어오는 저 둘에게 제가 대응할 방법이 없네요. 남의 가정은 파탄을 내어놓고 본인은 카톡 푸사에 새신랑과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리고 여유롭게 신혼을 즐기며 살고 있는 상간녀를 이제 저는 보고만 있어야 하나 봅니다.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살았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네요. 아직도 상간녀에게 호구짓이나 하는 남편을 보면 빠른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혼이라는 결정이 현실에서는 쉽지만은 않네요. 댓글입니다. 상간녀가 간호조무사인데 같은 직장이면 쓰니 남편은 의사인가? 대형 병원이 아니라 몇 층에서 일한다는 거 보니까 개인 병원 같은데 상간녀랑 몰려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 보면 개인 병원에 고용된 간호조무사들 같은데 거기에다가 돈 몇천을 턱턱 꺼내서 주는 거 보면 그런 거면 쓰니 입장에서도 이혼해주기 쉽지 않지. 누구 좋으라고. 아픈 애 두고 경단녀가 돈 잘 버는 남편이랑 이혼함? 이해가 감. 그래도 그 남자 이혼 안 해줘도 천지분간 못하고 상간녀한테 돈이나 바치는 거 보니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애가 아프면 더 안쓰러워서 잘하는 참된 부모가 있는가 하면 애가 아파서 거치적거린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아픈 애 때문에 갈등 빚다가 이혼하고 혼자 고군분투 하시는 분들 많아요. 쓰니도 애 아빠부터가 저 모양이라 이혼 안 해줘도 돈 문제 해결 안 될 테니 기왕 이혼하게 될 거 최대한 재산 많이 챙겨서 이혼하세요. 애기들하고 행복하시길 빌게요. 자기들 사이다에 도취돼서 막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막상 자기들 입장 돼보면 쉽지 않을 텐데 이혼 별거 아니라지만 그건 다 끝나고 나서 살 때 생각이고 이혼 전에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 않은데 더욱이 애가 아픈 애라잖아요. 애 보느라 경력도 단절됐을 텐데 그런 여자가 법정 양육비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고 일 구하고 애까지 돌볼 수 있겠음? 이런 경우엔 친정이 도와줄 수 있음 모를까 쉽지 않을걸? 인간극장에서 유명했던 아픈 애기는 외동인데도 애 엄마가 아빠랑 별거하고 친정 엄마랑 셋이 살면서 돌보는데도 일 쉽지 않던데
이 집은 아픈 애랑 그 형제까지 둘인데 쉽겠냐? 남편을 못 놓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다려봤던 거겠지. 자기들한테 사이다 안 줬다고 한심하다, 답답하다 얘기 듣기 싫다. 기혼 남편은 안 잡는데 미혼이었던 상간녀는 남편보다 덜 잘못했는데 왜 잡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물불 안 가리고 날뛰어도 세상이 우스운 줄만 아나봄. 그런 소리 할 거면 쓰니한테 이용소송비 모금이라도 해주고 해라. 애 얻거나 하다못해 애가 아프지 않거나 여자가 맞벌이면 몰라. 그게 안 되는 사람한테까지 따지고 들고 있고 진짜 야박하고 못됐다 사람들. 남편이 원하는 게 이혼인데 이혼 왜 안 하냐고 종용하고 있어. 쓰니도 이혼 안 했는데 상간녀 변호사비까지 내줄지 모르고 이혼 안 했겠지. 이혼 안 해도 그 정도인데 이혼해줬음 돈을 상간녀한테 다 빼다 박았겠구만. 남편 하는 거 보니 이혼 안 한다고 돈 받긴 글렀으니 이혼해야 하긴 해야겠지만 다들 쓰니한테 타박부터 하기 전에 남편 재산 뺏어올 수 있는 팁이라도 주든가. 저 같으면 그냥 직장에 깝니다. 그 여자 남편이랑 시댁에도 깝니다.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벌금 소송비 그까짓 거 그냥 준단 맘으로 네 인생도 엿대봐라 그러고 깝니다. 애들이요? 님 시댁으로 보내요. 남편한테 보내요. 애가 아픈 애라 안 되나요? 아빠가 케어하겠죠. 남편이 바람피고 집 나갔고 그 여자 결혼했음 이제 이혼소송 안 하시나요? 위자료 나눌 때 그 돈 어떻게 썼는지 증명하고 남편에게 부담 지으세요. 더 받으세요. 변호사 다시 알아보세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으로. 왜 그렇게 세상을 좋게 살려고 하세요? 나쁘게 사세요. 다들 아이가 평생 돌봐야 할 아픈 아이라는 거 안 보고 댓글 다시나 봐요. 아이에게 장애가 있거나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난치병이 있는 모양인데 이혼하면 위자료 끼케야 3천 받고 아픈 애 포함 애 둘 어떻게 키우나요? 이 경우는 여자분 답답한 대처에 대해 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애들 핑계 대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지만 이 경우는 핑계가 아니죠. 남편이 통장 들고 나갈 동안 뭐 했냐 하시는데 설마 아픈 지 자식 두고 저런 짓까지 할 줄 알았겠나요? 상간녀 소송은 일회성이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가 계속 만난다는 증거만 있으면 또 걸고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상간녀가 또 다른 살림을 차렸다니 기가 막히네요. 저라면 명예훼손비 들더라도 상간녀와 상간녀 남편 직장에 알리고 얼굴 두고 못 다니게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분하고는 이혼할 것 같고요. 그래야 위자료랑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지원금도 나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도 있잖아요. 행복하게 사셔야죠. 남편분 조만간 상간녀한테 호구 노릇만 했구나 깨닫고 돈 떨어지면 돌아올지도 모르겠지만 받아주지 마세요. 처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입니다. 용서할 가치가 없어요. 스님님, 너무 답답하다는 거 스스로 알고 계세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그년 남자친구가 협박하고 고작 300 낸 거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스님님도 협박해요. 위자료 네 돈으로 다시 내지 않으면 네 남편 시댁에 증거자료 다 보낼 거다. 다시 네 돈으로 위자료 줘라. 나한테 들어온 위자료 그거 다 내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이니 다시 내놔라. 이 정도가 협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쓰니도 하세요. 신고 먹으면 300 내고 증거 뿌리면 되지. 아우 답답해. 님 이혼하세요. 재산 반토막 압류치고 그 돈에서 변호사비 주고 전 남편이 다 털리건 뭐하건 관심 끄세요. 이혼하고 집착 버리고 유튜브에서 법륜 증문즉설 비슷한 사연 보면서 걸을 건 거르고 도움되는 건 줍줍하고 싹 다 잊고 집중해서 님과 아이들만 사세요. 님이 놓으면 복수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불륜녀 부부와 님 남편 간 복잡해지고 님 복수는 님이 손 안 대도 이루어지니 마음 깨끗이 비우시고 놓으세요. 이혼 모임 다니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님처럼 악한 배우자의 피해 입은 착한 남사친 이혼남들도 만나시고 님같이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해요.
제 이모 60대인데 그 옛날에 이혼하고 재혼해서 몇십 년간 여지껏 인고 부부입니다. 다음 2년으로 환승해요. 노은동 공무원 아파트면 한 군데인데 남편이 공무원 쪽인 듯하고 병원 건물 13층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게다가 2018년 여름에 결혼,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아보겠는데요. 글 내용으로 봤을 땐 그 상간녀는 남편, 불륜남,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 거네요. 도덕, 윤리 또한 배움인데 배움이 부족하여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신상 털려서 망신당하길 기원합니다. 일단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고소 안 되는 게 원통하네요. 이혼하세요. 하지만 위자료 최대한 뜯어내고 양육비도 충분히 받아내야겠죠. 근데 남편 성향 볼 때 안 줄 겁니다. 배드 파더스에 명단 올리고 해야겠네요. 돈 한 푼 없이 이혼하면 무일푼의 남자를 받아줄 상간녀가 있을지 의문이네요. 14살 차이라면 상간녀의 목적은 돈이고 단순 엔조이입니다. 13층 물리치료실에서 일한다고 함. 물리치료사인지 간호사인지는 모름. 근데 대전 13층 물리치료실 보면 딱 한 군데가 있음. 거기서 일하는 열매마을 사는 사람, 2018년 여름에 결혼한 사람, 이거면 대략 누군지 나오네. 처음에 간통죄 폐지한다고 할 때도 이해 불가였음. 여긴 공장단지 많은 시골. 유부남들이 땅 팔아서 돈이 많아져 주말이면 읍내에 나가 노래방, 술집 여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고 온다. 대놓고 딴살림 차린 놈들도 있다. 그런데 걸려도 떳떳. 가정 지키는 여자들만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간통죄에 다시 부활해야 한다. 꼭. 참, 제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네요. 그래도 맘 다 잡으시고 조만간 천벌 받을 거예요. 둘 다. 이놈의 썩어 빠진 법으로는 얻지 못해도 반드시 꼭. 그리고 글쓴이는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 올 거예요. 이혼은 천천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병 생기니까. 저 둘 망하는 꼴 보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사이다 썰 라디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